음, 안녕들 하십니까? 음, 뭐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고, 또 인간인지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어, 또 인간 세상의 일을 같이 겪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다 한 분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좀 깨어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물론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저는 뭐 조회수나 그런 데 이미 욕심을 접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익 창출이나 이쪽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유튜브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뾰족한 무슨 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으로 이익 창출을 할 생각도 사실은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제가 생활이 넉넉하거나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 저도 아직까지는 빚쟁이에요.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줘서, 이제 제가 사업자가 있으니까, 3천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아 있는 상태고,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야, 특별히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해서 무슨 경기도 뭐라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네. 그 재난지원금 비슷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 달 12월 달부터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나갈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한 것도 없고 그냥 바꿀 주게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 특별 조건이 있더라고요. 사업자를 죽일 수도 없어요. 사업자를 없애면 바로 원금을 회수한다. 약정이 깨지는 거다 해가지고 사업자도 폐업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약정서에. 자우지간 운명 계좌 먹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공사를 하게 해줘야 원금하고 이자라도 갚고, 좀 먹는 거 줄이고, 소비 생활 좀 줄여서 좀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도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서 버틸 수가 있을 건데, 한 달에 두 번은커녕 이건 생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대부분이.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사명과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겁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국민들한테 세금을 뜯어갈 때에는 그만한 그 명분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TV에 틀면 뻑뻑하면 뭐 일자리 창출이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창업을 해야 된다. 창업을 지원해 준다. 뭐 청년 일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노인 일자리가 이거를 매스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떠드는 거는 국가로서의 그 기본적인 그 기능이고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의무죠, 의무. 막말로 노예들한테 일을 시켜주고 뜯어가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게 이미 상실된 지가 오래된 거죠. 지금도 부지런히 뜯어가고 있어요. 제가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국가가 쫄따당 망해서도 생거지가 됐어도 끊임없이 뜯어갈 것이다 라고 제가 벌써 그거 그 말을 그 대책임질 하듯이 한 게 몇 번이지. 꼭 술 취해가지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 거 비슷해요. 이제 참 제가 그 면이 안 쓰고 낯짝이 좀 간지러워서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겠어. 이야기하는 내 자신도 창피하고 쪽팔린데, 참 이 국가라는 기관은 이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비열하고 비겁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젊은 시절에 그때는 정말 알 수 없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국가에 대한 그 충성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어렵고 국가에서 어떤 짓을 하고 국민들 못 살게 굴고 해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충성심은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일자리도 제대로 마련도 못 해주고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도 않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제가 그랬죠. 제가 지금 뭘 들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코끼리 비스켓이에요. 정말 극히 아주 그냥 세세한 그 먼지만도 못한 그 부분의 일부분이에요. 이제 이걸 샘플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고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게 떠드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했던 성격도 안 되고, 이런 잔잔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통이 큰 사람이라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을 하고 뭘 더 받느니 이거 꼬치꼬치 따지고 하는 이런 잔챙이가 아니었어. 이 속 쓰는 게, 나라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 가져가겠느냐, 나라 삶이 얼마나 힘드냐,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은가 보다, 이런 충성심으로 그냥 버텼던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너진 지는 아주 참 엄청 오래된 일이고, 새삼스럽지만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날라온 거예요, 이렇게. 변동이 생겼대. 이 변동 사유를 보니까, 제가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사업자라고 해서 무슨 거창하게 사업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인 사업장입니다, 1인. 근로자가 없어요. 내가 그 돈을 주고 월급제로 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조건도 안 되고. 보험료가 올라서 왔네, 또. 어떻게 되느냐. 장기 요양보험료가 740원이 오르고, 건강보험료가 5,680원이 올랐다고, 이렇게 변동이 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합치면 6,420원이 올라간 거예요. 플러스가 된 겁니다. 기본 건강보험료에서. 그 사유가 보니까, 내 소득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5,680원을 더 붙였다 이렇게 돼 있고, 장기 요양보험료도 740원을 추가시켰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전화를 한 게 금요일 날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고, 월요일 날 전화를 해서 또 실패했고, 오늘 화요일 날 지금 방송하기 전에도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상담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상담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자꾸 멘트가 뜨고, 그것도 뭐 무료도 아니고 유료 전화입니다. 내 돈 내가면서 10분을 기다려라, 뭐 15분을 기다려라. 기다려 봤는데 안 돼. 그만큼 건강보험공단의 전화가 폭주할 수도 있고, 폭주하지가 않는데 일부러 회피할 수도 있고. 저는 폭주 50%, 회피하는 거 50%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연소득 금액에서 이제 산정을 해서 당신 소득이 올랐으니 플러스를 했다 이건데, 연소득해서 12개월로 나누기 해서 월 평균 그 수입을 생각해 보면은, 매출이라고 합시다. 가지고 총 매출로 가더라도 한 달에 그 100만 원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수익이. 대충 암산을 해도. 아니 뭐 1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냐고 뭐 커다란 뭐 1,000만 원짜리 공사도 못 해봤어요. 끼케야 2, 300만 원짜리 공사하면은 인건비 주고 주거 다 주고 나면은 남아야 3, 40만 원 남는 거예요. 그게 매출입니까? 수익입니까? 그게 뭐 마진입니까? 뭡니까? 그거를 연평균 소득으로 해가지고 나누기 해서 했더니 소득이 올라서 이렇게 또 추가로 매겼다. 여러분 감 잡히시는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구라요, 구라. 이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뜯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즘만의 일이 아니지. 아주 오래전 정권부터 이루어져 왔던 거고,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이렇게 뜯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 사업을 크게 했을 때, 그때는 뭐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죠. 왜? 사업이 규모가 좀 컸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폐업을 하고 그냥 이 월세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망했으니까 폐업했죠. 이 월세집에 들어와서 한 달에 35만 원짜리를 들고 산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그 옛날 건강보험료가 계속 나오더라고, 몇십만 원씩. 참다 못해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정말 여러 번을 시도해서 했는데 근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서류를. 그래서 이 월세 계약한 거, 또 폐업 증명서니 뭐니 이것저것 세무서 가서 띄고 뭐 무슨 소득 금액 증명서니 뭐 이런 거 그냥 서류를 또 한 묶음 띄어다가 갖다 줬더니 그제서야 풀어준 겁니다. 그제서야. 그러면은 그 빈 공간에 그 세월 동안 저한테 수십만 원씩 뜯어간 돈은 환급도 안 된답니다. 환불도 안 된대요. 이왕 매겨져서 들어온 거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뭐 이거지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따지고 합니까? 원래 그런 건데. 응? 지금 상황이 더 나빠져서 죽을 지경인데도 몰랐다고 여기 뜯어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전화 거의 먹통이다시피 해요. 뭐 홈페이지를 알아보라고 막 써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이거 따질 수 있는 홈페이지 그게 없어요. 그냥. 어? 여기 있잖아. 고객센터 해놓고 이용요금 발신자 부담 이렇게 써놨잖아. 응? 여기다 전화를 했는데 다 안 받는 거지. 이제 50대 50이지 뭐. 그런 거예요.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내가 먼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보험료니 무슨 뭐 보험료니 뭐니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계속적으로 뜯어간다. 이것이 자본주의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나 이거 제가 이렇게 잔잔바리로 이런 거 보는 제가 통이 이 지구만 해가지고 이런 거 따지고 막 뭐 1,000원, 2,000원, 100원, 200원 가지고 막 뭐 이런 성격이 안 돼요. 성격은 꼼꼼한데 이거를 따지는 내 자신의 이 개육질이 나고 막 뭐냐 성격이 받아주질 않아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응?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기본요금이 1,600원으로 돼 있고, 제가 가스바나를 안 쓰고 저기서요.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인덕션이라고 그러죠? 인덕션을 씁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우풍이 좀 심해요. 여기 시골집이고 그래서 소형 오풍기 조그만 걸 이걸 틀어놔서 공기를 좀 대표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보일러 기름이 정말 상상후 초월장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납니다. 보일러 기름값 대지 못할 정도예요. 그냥 24시간 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기름값도 비싼데. 버는 것도 없는데. 그 오풍이 조그만 거 떼요. 그래도 전기세 덜 들어가는 거로 1등급으로 해서 온풍기 돌리면 이것도 전기세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전력량 요금이 41,597원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또 붙입니다.
기후 환경요금 2,538원. 기후 환경요금.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 지방세, 환경 부담금 이런 게 있고, 또 어디에 들어가 보면 환경 조정 부담금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전기세만 이 기후 환경 요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 갖다 붙이면 코골이, 귀골이, 목골인 거야. 이걸 왜 이렇게 잔잔바리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붙이는지 알아요? 이 금액이 상당하거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수나 가구 수를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천문학 숫자가 나온다니까.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갖다 재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기후환경요금에 대해서 여러분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부터 TV만 틀면 나왔던 게 뭡니까? 기후, 환경. 중국에서 물난리가 나서 뭐 몇백 명이 죽었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한 마을이 매몰이 됐네, 수백 명이 실종이 됐네, 지금 요즘은 또 인도께 나오대. 인도, 남의 나라. 인도에 뭐 물난리가 나서 어쩌고저쩌고 난리 버거지가 나고, 기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온도가 올라서 환경에 오염이 돼서 계속 때리잖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때리다 안 되니까 이제 외국으로 채널을 돌려서 외국에 있는 걸, 전 세계에 있는 걸 이렇게 수집해서 그냥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매스컴에서 저 지랄을 하나? 감 잡히시는 거 없어요? 이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다 작업한 겁니다. 시나리오대로 전부 작업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TV 보면서 침 질질이면서 해. 제가 흉내를 내는 겁니다. 야,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기 세뇌가 되는 겁니다. 최면을 거는 중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이들이 이런 작전을 피는 의도가 뭡니까? 조금 이제 감이 잡히세요? 간단히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정말 기후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기름을 떼면서 가는 자동차는 나오면 안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동차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이미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든 식물과 동물은 이미 멸종을 했어야 됩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한다면, 그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이미 인간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자동차 하나만 봤을 때도 그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구라고 뻥인지 대충 좀 감 안 잡히세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또 갑시다. 기후환경요금 밑에 연료비 조정액이라고 써 있어요. 1,410원을 플러스 시켰답니다. 내 거는. 연료비 조정액.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전기요금계에 47,145원이 나왔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4,716원을 붙였다. 10%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 또 했네, 여기. 전력기금. 그래가지고 1,270원이 또 들어가 있네. 이 전력기금 하니까 뭐 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국회에서 국회 통과할 때 이거 가지고 막 서로 손가락 찌르고 싸우고 뭐 언성 높이고 무슨 전쟁하고 그냥 연극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민주주의는 과반수 원칙이죠. 이 당이 있고 저 당이 있으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노가다 말로 쪽수만 많으면 법은 통과됩니다. 그 쪽수 많은 쪽에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고 풀어내면은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적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안 물어봤어도 각 지방의 국회의원이 뭡니까? 그 지방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수결이 이미 성립된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국회의원한테 다 준 거예요. 뭐 다 아시는 얘기 이걸 뭐 심각하게 얘기할 것도 없죠. 왜 나한테 안 물어봤느냐? 내가 이 나라 국민인데 이미 그대들의 권리를 국회의원한테 몽땅 다 남겼는데 무슨 자기 권리를 찾아? 그래서 당월 요금계가 53,130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한 밑에 또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가지고 2,500원 또 갖다 붙였어요. TV 수신료는 그것 때문에 또 한동안 또 말들이 많았었죠. KBS하고 KTV인가? 그 두 개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광고 먹고 사는 거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하던 KBS, KTV를 그 세금도 아까운지 국민한테 또 다시 전가를 시켜버린 거죠. 이 시스템에 염증을 느끼고 환멸을 느껴서 TV를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 파고 들어가 아주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뭐 KBS 방송국에 전화를 해봐라 어쩌라. TV를 보든 안 보든 그 가구에 TV가 있으면은 무조건 수신료 2,500원 받아내라고 해요. 저 TV 있어요. 유튜브 방송용입니다.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씩 내요. 매달. 유튜브만 봐요. TV에 안 본 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게 자본주의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TV 수신료가 됐건, 전기세가 됐건, 건강보험이 됐건, 어떤 보험이 됐건, 어떤 세금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재산세가 됐건, 그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들이 만드는 건 맞아. 보이시죠? 이걸 왜 보여드린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잡하게 만듭니다. 간단한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잡하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면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서류를 복잡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거 이 사람들이 바보라 이렇게 한 줄 알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술 전략이에요. 뭘 계산하려면 이 일반인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 기관에 전화하려면 전화를 최대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술 전략이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기본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고 사시는 거고, 아유, 그건 뭐, 보니까 125원이니, 뭐, 1250원이 이거 더 가지고 간다는데, 그, 뭐, 에휴. 요걸 노리는 거예요. 이 악마적인 시스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지금 제가 떠드는 걸 보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여태까지 똑같이 세금 내고 말없이 그냥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뭘 그거 갖고, 저 자식이 참 이상한 놈이네. 아니, 떠들 걸 떠들어야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얘가 약간 이상한가? 나한테 손가락질 하죠. 아유, 이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명상하면서 이거 뒤다보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명상하고 하늘에 계신 도사님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들, 하늘에 계신 예수님, 부처님 찾지 말고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오. 내 새끼들 걱정 그만하고, 내 가족들 걱정 그만하고, 어디 돈 나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을 싹 비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잠오면 자래니까. 원래 초보자들은 눈 감으면 자요.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번쩍. 이게 무슨 전기가 와서 스파크를 때리듯이 번쩍. 이 내면에서 소리를 냅니다. 아이디어를 탁 주고, 이 막혀있는 혈관을 가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줄이 갖다 탁 되면 탁 튀기잖아. 그런 식이에요. 하나씩 뚫어줍니다. 신경 하나하나, 그 마취되어 있는 신경을 한 개씩 조금씩 이렇게 뚫어줘요. 그러면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정말 죽어라 일만 하고, 남들 다 쉬는데 나 몸뚱아리 아파 죽겠는데도 가서 일하려고 그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왜 맨날 제자리고 후퇴하고 있고 맨날 끙끙거리고 맨날 죽겠고 왜 이렇지? 그 원인이 보여요. 하나하나씩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마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의식이 깨어나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이 월세를 사는데 제가 보통 사람입니까? 한때는 제 뒤를 밟고 추적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유튜브 제가 방송했는데 저한테 손가락질했죠. 미친놈이라고. 나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나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놔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찮은 존재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를 추적하고 내 뒤를 밟고 미행하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살고 있던 거고. 그런데 겁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저는 그냥 투명하니까. 저들이 왜 내 뒤를 미행을 하고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윗사람한테 보고를 올리고. 왜? 내가 어떤 비밀 모임을 하거나 어떤 비밀 작전을 하거나 어떤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어떠한 것을 포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 뒤를 다 캐고 추적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문을 초창기 때는 잠그고 다니다가 그냥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문을 안 잠궜어. 그냥. 다 창문이 다 잠그지나 잠금 장치를 아예 해제해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미행하고 추적하지 말고 들어와서 봐라. 뒤질 거 있으면 다 뒤져보고. 그들이 입장에서 내 사는 걸 봤을 때는 참 처참할 겁니다. 미행했던 게 쪽팔릴 거예요. 나를 추적했던 게 정말 망신스러울 겁니다. 충격받았을 겁니다.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것이 깨어난 사람의 깨어난 존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엮어서 저놈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꼬집을 게 없어요. 뜯어낼 게 없어. 비틀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은 내 의식에서 일어나니까. 모든 것은 의식혁명이니 내가 혁명하니까 무슨 총독을 누구 죽이는 줄 알고 그렇게 했나 본데, 깨어난 사람들은 깨어난 자들끼리 쉽게 말씀드리잖아. 텔레파시로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꼭 텔레파시라고 할 수도 없어요. 텔레파시 그 이상의 그 무엇인가로 연결이 되고 움직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국정원이 됐던 FBI가 됐던 CIA가 됐던 이걸 캐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역추적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그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존재들을 파악을 하고 역추적을 하고 미행을 하고 하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 미행하는 그 존재들이나 그 위에서 지시를 내린 그 사람들이 우리만큼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난 자만이 깨어난 자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하늘은 매우 공평해요. 그들에게 부와 권력은 줬지만 이 깨어남은 주질 않습니다. 왜? 깨어나지질 않아요. 우리와 기본 바탕이 달라요. 우리 같은 존재들은 명상을 시작하면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늘과 소통이 바로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 IQ가 훨씬 좋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저들은 우리가 똑같은 스타트선에서 시작을 하면 올라가지질 않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늘의 섭리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네가 돈을 벌거나 말거나 거지거나 말거나 네가 빚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이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시스템에서는 최약자니까. 여기서 내가 떠든다고 해서 이 돈을 안 낼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못 느끼세요? 전 세계의 경제를 다운시키고 있어요. 경제가 다운이 돼야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하늘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합니까? 벌도 주고 계시죠. 이 지구는 말이죠.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여러분이나 나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도움에 가다 놨어요. 도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갇혀있는 신세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구장창 울부짖는 그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그 설계와 이유 중에서 그 중에 정말 점만한 거, 점 찍는 요만한 거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인간들의 의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돼요. 업데이트 돼야 되는
인간들이 자꾸 나타나서 이 지구의 인간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신은 원했던 거고, 그렇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씀드릴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신이 이 인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저를 봤어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과 저의 은연중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깨는 순간 저는 아마 사망할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